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돈을 버는, 돈은 크게는 5가지의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버는 능력이 따로 있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 어떤 사람은. 근데 두 번째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쓰는 능력이 다른 거니까. 돈을 버는 능력, 이 능력으로 보면 돈을 버는 능력이 있고 돈을 쓰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써. 쓸데없이 안 쓰고 기가 막히게 써. 그러니까 조금 벌어도 많이 모으는 거예요. 300 버는 사람하고 200 버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300 버는 사람이 많이 모았어야 되는데 직장생활 10년을 했는데 나중 보면 200만 원 번 사람이 더 많이 모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축을 할 때 금액도 중요하지만 비율도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50 버는 사람이 똑같이 50만 원을 저금한다고 쳐요. 그러면 150만 원을 버는 사람은 50만 원을 저축하고 3분의 1을 하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은 50만 원이니까 50%잖아요. 그러면 금액으로 말하고 재테크를 똑같이 하면 모은 돈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제가 이제 체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체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체질? 한 사람은 소비하는 체질이 점점 강화되는 거죠. 한 사람은 어쨌든 50% 이상 저축을 하니까 급여가 올라가면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럼 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버는 능력, 쓰는 능력 다음에 모으는 능력이에요. 모으는 능력. 근데 어떤 사람은 버는 것도 되는 거, 쓰는 것도 잘 되는데 뭔가가 나중에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모아진 게 그게 어디 갔지? 도대체 어디 갔지? 이런 게 있는 거지. 이게 다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모으는 건 잘하는데 굴리는 걸 못해요. 왜냐면 뭐 재테크를 못하는 거니까. 이게 재테크로 말하면 뭐 우리 하수, 중수, 고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능력은 뭐냐면 이제 돈을 지키는 능력이에요. 돈이 진짜 많아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굴리는 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지? 어떻게 하면 이 내 돈을 이렇게 잘 지켜서 증여를 하지? 상속을 해주지? 이런 능력이에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소득이에요. 소득이 없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행복한 재무 집 짓기인데, 그래서 이 소득은 크게는 2가지가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겠고요. 사업소득이 있겠죠. 물론 나중에 이제 자본소득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걸 다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집으로 표현했으니까 이렇지만 톱니바퀴로 말하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임원이에요. 근로소득이죠? 근데 어때요? 연봉이? 10억이 넘는데 그래 한 3년 했어. 임기도 짧잖아요. 그러면 물론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서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50억 모았어. 그럼 됐지 뭐.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목표치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근로소득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리고 나중에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왜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가려고 그럴까요? 또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가려고 할까요? 조금 더 나은 벌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돈벌이. 돈 버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꽝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데 월급이 연봉이 1억이 넘고 2억이 넘고 3억이 넘는데 술 먹는데 맥주 안 마시고 양주 마시고 요즘 모모 클럽 얘기 나오잖아요. 만수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세트 1억이 넘는. 한번 보면 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까? 1억짜리를 어떻게 먹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식에 작전을 한다든가 그러면 한 달에 7천억 굴려가지고
뭐 그게 이제 요번에 돈이라는 영화에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루에 수익이 180억이 난 거야. 그럼 1억 정도는 뭐 그쵸.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돈이 많아도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지출 관리를 해야죠. 돈을 쓰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럼 지출 관리를 하다 보면 소득이 있고 지출 관리를 하다 보면 뭐 어떤 단계가 나오냐면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개인 근로소득을 하시든 사업자들도 연말정산을 잘하면 환급받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뭐 세액공제를 받는 금융상품을 활용한다든가 내가 그런 것들을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쓴다든가 왜냐면 근로소득자니까 우리가 급여의 25%가 초과되는 거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뭐 국회에서 이거를 뭐 마냐 하나가 이제 그 기재부에서 일단은 유보하기로 그리고 좀 조정하기로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신용카드 쓰는 거를 좀 축소하는 방안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점점점 그런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좀 아끼는 방법을 하다 보면 어쨌든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돈으로 뭘 해야 되냐면 예. 대출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아니 뭐 돈 모으기 시작했는데 무슨 대출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봉 받으시려고 그 월급 2달 되셨는데 뭐예요? 대출금 갚아요. 그래요. 뭐예요? 학자금 대출이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거든요. 긍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그 20살이 넘어가고 성인이 됐으면 사지 멀쩡하게 부모님이 길러주셨으면 원망하지 마라. 부모님이 그 학자금도 못 대줘가지고 막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이니까 자기 인생이다. 원망한다고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다. 막 그러면서 욕하고 뭐 비난하고 왜 이래 내 인생 그런다고 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학자금 빨리 갚을지 아끼고 지출 관리 번 거 어떻게 아끼고 세금 덜 내고 죽여서 대출을 하는 거죠. 근데 대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신용 대출이 있죠. 그리고 담보 대출이 있어요. 학자금 대출은 사실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자만 갚아도 되고 그래서 너무 거기에 목맬 필요 없다. 오히려 재테크를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 방법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는 거죠. 왜 담보대출을 나중에 갚고 신용대출을 먼저 갚아야 될까요? 신용대출의 이자가 더 높죠. 그렇죠. 제가 이제 대출에 대한 이게 뭐 자본주의에서는 레버리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렛대 효과.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국가가 만약에 본인에게 1억을 그냥 무상으로 빌려준대요. 빌려요? 예. 그렇죠. 다 빌린다고 해요. 근데 이자가 2%래요. 그러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려야 돼요. 자신이 있으면. 어떤 자신이냐? 그거 갖고 술 먹는 자신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2%의 이자를 내가 받아서 3%의 이자를 만들 수 있는 재테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돈이 없는데 1%를 먹게 되잖아요. 그게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성격적으로 나는 남한테 빌리는 거 싫어. 그래가지고 아예 안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못하면 사업적인 수단도 없는 거죠. 사업을 할 때 지 돈으로 해요? 다 남의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주식회사가 뭐예요? 다 남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S그룹의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총수 일가들이. 그런데도 다 남의 돈으로 다 꽁꽁꽁 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건물을 만약에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건물로 사는데
자기 돈으로 안 사거든요. 다 대출 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 세입자들이 그 돈을 갚아주고 집값도 오르고 이런 게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어야 재테크에 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단계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한꺼번에 진행된다는 측면도 있어요. 예. 뭐 그럼 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 저축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예. 그러면 저축을 할 때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축을 할 때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거 모아서 뭐 해야지? 그러면 차를 사야지? 그러면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차가 주인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저축은 뭐가 필요하냐면 소비를 위한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이 돼야 된다. 시드머니가 만들 수 있는 목돈 또는 우리의 목적에 맞는 나는 지금 당장 뭐 내후년에 뭘 하려고 하는데 또는 뭐 이렇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 교육비라든가 뭐 주택 마련이라든가 이런 목적에 맞는 저축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있을 아까 말한 뭐 우리 경조사라든가 또는 내가 갑자기 그 직장이 이렇게 현찮을 수도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물론 실업급여라는 것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예비자금이라고 해서 예비자금이라고 해서 비상금 같은 것들을 이제 CM에 이제 보통 넣어놓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통장 나누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돈은 무슨 돈, 저축을 위한 돈, 이 돈은 뭐 비상금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